실적 분석입니다. 자, 시장 상황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 어제도 소폭 상승을 했고, 자, 반도체 관련해서도 1% 가까운 상승이 나오면서 어쨌든 시장 자체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즉 추세가 이렇게 강하게 진행되는 와중에서는 그 마무리가 그렇게 쉽게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쨌든 숏투자는 위험하다고 계속 강조를 드렸고, 자, 오늘 제목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멘탈을 관리하는 거예요. 자, 멘탈. 자, 멘탈을 관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자, 멘탈 관리에서의 가장 큰 핵심은 동요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심리적인 상태를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되냐면 결국 오르면 언젠간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인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오른 종목은 언젠가는 떨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것이 더 오르는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심지어 뭐 에코프로 같은 종목처럼 7, 8배를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이 종목을 타지 못했으면 이건 내게 아닙니다. 그냥 떠나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는 내가 원하는 종목을 원하는 타이밍에 매수할 수 있도록 타이밍을 잡는 것과, 즉 한 가지 바로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것. 두 번째, 매수 타이밍을 놓쳤다면 그 다음 타이밍을 잘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한 타이밍을 잡지 않는 겁니다. 내가 매수하지 못한 타이밍에 이 부분을 두려움으로 따라 들어가는 그러한 부분들을 최대한 줄여야 된다는 점을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이틀 전에 찍었던 영상에 대한 말씀을 드리자면, 자, 엔비디아와 테슬라를 제가 상징적으로 비교를 해드렸어요.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그 덩치에 비하면 엄청난 상승이 이미 2주 전에 나왔습니다. 이건 뭐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상승이 나온 것인데, 자, 그럼 이거를 여기서 이제 뒤늦게 따라가는 것과 내가 이 부분을 뭐 이럴 때부터 매수를 하는 거는 아예 느낌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이분들이 본 수익을 이 뒤늦게 들어가신 분들이 실현시켜 주시는 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멘탈적으로 이 부분이 안정적으로 느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즉 이 부분에서 엔비디아를 매수하신 분들은 기업 가치가 어떠니 미래 가치가 어떠니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불안하게 시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 자, 정배열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결과적으로 오르면 내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돼요. 즉 정배열을 만들어 간다는 것은 저점이 조금씩 높아지는 것인데,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사실 저점이 원하는 만큼 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자, 매수 타이밍을 잡기가 어려웠어요. 자, 그렇다면 저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를 매수하지 않았었습니다. 자, 왜냐? 제가 원하는 매수 타이밍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아쉽죠. 물론 이렇게 잘 올라가는 종목을 투자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결국 그 부분을 여기서 따라가게 되면 제 멘탈 관리를 실패한 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른 종목은 언젠간 떨어진다는 생각으로 정배열이 잡혀 있다면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서 만약에 한 이쯤의 위치가 왔다면 매수를 고려를 했겠죠. 혹은 지금은 뭐 50일선 자체가 따라 올라갔기 때문에 51선에 근접했다면 뭐 좀 더 매수를 고려했을 수 있겠지만 사실상 매수 타이밍을 많이 준 셈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는 조금 불안한 투자를 하게 되는 그러한 종목이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엔비디아는 그렇게 폭등이 나오고 난 뒤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혹은 전체적인 기간으로 봤을 때 지금 이러한 식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뭐 이러한 식의 결과적으로는 다시 되돌림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뭐 이 부분이 이렇게 간다고 한다면 여전히 이거는 우리가 매수할 타이밍은 못 잡은 거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테슬라 같은 경우를 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매수 타이밍을 최근에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자, 이미 역배열이 잡혀 있긴 한 상황이지만, 그쵸? 기본적으로 저점 자체가 높아지는 흐름이 나왔었고, 심리적으로 보았을 때 이 부분이 그렇게 위험한 위치는 아니라는 거예요. 즉 엔비디아에 비해서는 심리적으로 많은 분들이 유입될 수 있는 바탕이 갖춰져 있고, 결과적으로 지금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또 내려올 거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그렇게 불안한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부분이 언젠가는 이렇게 다시 내려올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만약에 내가 지금 들어가서 뭐 여기서 한 10% 정도를 먹고 매도를 하더라도 그때부터 불안해지면서 다시 들어가는 이러한 식의 멘탈이 관리 안 되는 행동은 최소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염두를 해둬야 되는 거는, 드리는 말씀은
결국 오른 종목은 내려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간 종목도 결국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간 종목도 결국 내려가면서 파동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게 시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지를 해주신다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올라가는 파동에 들어갔다면 언젠간 이렇게 다시 또 내려오겠지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뒤늦은 추격 매수라던가 아니면 뭐 섣부른 손절매, 뭐 이 정도 위치에서 손절매하는 것들은 많이 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의 핵심적인 멘탈 관리 방법은 결과적으로 주식은 오르고 내린다는 거를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계속 오르는 종목도 없고 무조건 계속 내리는 종목도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주식은 파동을 만든다는 것을 이해를 한다면, 자, 이렇게 계속해서 애플이 올라왔다면 또 한번 파동을 만드는 구간이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지금 굳이 여기서 매수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파동이 온다면 그때 매수를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굳이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에서 뭐 무한매수 같은 방법을 쓰지 않더라도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종목이 파동의 하단부에서 시작하는 포인트를 잡으려고 노력을 해준다면 그러한 측면에서는 조금 편한 마음으로 투자를 이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저점부에서 시장이 무너져 내리는 경우도 당연히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그때 해야 되는 거는 바로 손절이에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기계적으로 손절이 나갈 수 있도록 멘탈을 관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은 전체적인 시장을 보았을 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결국 주식은 오르고 내린다는 점을 이해를 한다면 상당히 큰 부분의 정신적인 데미지를 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도 볼게요. 자, 매수 타이밍을 잡을 기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그죠? 요런 타이밍에 잡았다고 하든다면 뭐 결국 여기서 매도를 하셨더라도 지금 이 부분이 이렇게 간다고 해도 그냥 내가 놓쳤구나. 하지만 나는 내 원칙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아쉽지 않은 거예요. 혹은 이러한 포인트에서 예를 들어서 50%만 실현을 하시고 나머지는 현금을 들고 그냥 지켜보시고 계신다면, 자,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조금 마음 편히 투자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그럼 만약에 이 부분이 이렇게 가다가 결과적으로 이평선이 지금 따라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또 오르고 내리고, 즉 어느 순간에는 21선 혹은 200일선에서 지지라인을 또 만들어 갈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구간에서 또다시 매수를 고려해야겠다 라는 마인드로 준비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포모라는 거에 너무 휩쓸리지 말고 결국 오른 종목은 내려온다는 생각으로 시장을 지켜보신다면 충분히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타이밍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이전에 코로나 이후에 엄청난 상승이 나오는 이런 시기가 또 온다면 그러한 타이밍을 잡기가 어려울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같은 그러한 흐름인 거죠. 이런 게. 자, 그렇다면 이러한 흐름에서도 우리가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부분은 결과적으로 정배열이 잡혀 있고, 자, 저점이 한번 나와 있고 이제 매도세 자체가 상당히 짧게 소화가 된다는 특징이 있는 그러한 시장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시장도 이러한 시장이라고 한다면, 자, 이럴 때는 비중 자체를 조금씩 들어간다거나 혹은 이 부분은 지수의 플레이의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속임의 함정이라는 것인데, 엔비디아 같은 특정 종목이나 지수에서의 모습이 저렇게 나오는 것일 뿐이지 사실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종목들은 수십, 수백, 수천 가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각각의 종목들은 이 과정에서, 그렇죠? 지수가 예를 들어 2배 오른다고 해도 그러한 개별 종목들은 파동을 만들어내면서 수십 배가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한 어떤 눈속임의 함정에 빠지기보다는 이러한 파동 중심의 오르고 내린다는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마음을 편하게 먹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투자할 포인트나 종목 발굴에 집중을 하신다면 충분히 마음 편히 지금도 투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QQQ든 나스닥이든 S&P 500이든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상단 추세를 뚫고 올라가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도 추세를 예쁘게 만들어내면서 올라가기 시작하는 종목들이 나올 거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SOXX 같은 경우도 비슷한 모습들을 보였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파동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었고, 자, 이때 같은 경우는 제가 하단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매수하시라고 강하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뭐 이전 영상들을 보신다면 지금은 SOXX가 훨씬 좋은 구간이다 라고 강조를 드렸었고, 결과적으로 뭐 또 20% 세배 레버리지 기준으로 본다면, 그쵸? 거의 뭐 40, 50%, 60% 가까운 상승을 맛보셨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는 매수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최근 같은 경우는 저는 장기적으로 개별 종목 투자에 조금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분을 좀 더 날카롭게 만드는 게 제 목표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을 제가 놓쳤다고 해서 뒤늦게 추격 매수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부분은 누군가가 수익을 보셨다면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투자라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멘탈을 관리를 하려면, 자, 결국 주식은 오르고 내린다는 점을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SXL이 이렇게 올랐다면 뭐 언젠간 이렇게 다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다면 뭐 이때는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뭐 만약에 또 재수없게 이때 이렇게 하단을 부시면서 내려간다면 그때는 손절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 모든 감정들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결과적으로 그런 흐름에서 매수 매도를 잡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가 주식시장의 생리를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투자를 하는 그러한 습관을 가져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오늘 영상을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시장 역시도 이렇게 시장이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흐름으로 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에너지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자, 좋은 종목이나 혹은 관심 있는 종목들은 자, 홀딩 하시면서 수익을 조금 극대화 하시거나, 또 지수를 플레이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꽤 상승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 급격히 비중을 늘리기보다는 조금 뭐 일부 실현을 하시든 혹은 뭐 분할로서 접근을 하시든 그렇게 각각의 전략을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